네, 공시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연금의 거래 내역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매도로 잡혔다고 하셨는데 종목별 투자는 좀 어떻게 잡혔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좀 약세였는데 약세인 것도 사실 국민연금이 일조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집계한 국민연금의 거래 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총 1위부터 5위 기업 중에서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이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5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한 주도 갖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5% 이상 지분이 없다는 뜻이지만 국민연금이 세계 3위의 자산운용사인데 5% 미만을 투자했다가 일부를 또 매수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아예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8월부터 10월 사이의 코스피 주봉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쌍봉을 했고 이쪽에 쌍바닥을 하면서 사실은 코스피가 출렁거렸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국민연금이 이제 일부를 이제 매도했습니다.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의 지분을 1,20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이 윗단이 이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빨간 그래프가 외국인 지분율이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출렁거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이 큰 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분을 올리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가를 팔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만큼 큰 손이 사실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외국인의 지분과 동향과 무관하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9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직 외국인이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을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제 하향 기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지분을 계속 매도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도할 때마다 공시를 하는데 공시란 것을 집계한 공시를 할 때마다 어떻게 나왔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동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1,500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8월부터 9월까지, 그 10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기존에 이제 메모리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IBM의 물량 일부 수주했고요. 퀄컴의 물량도 일부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지만 화웨이가 미국에서 이딴 제재를 받는 바람에 반사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와 중국의 분쟁이 있어서 세계 2위의 휴대폰 시장이 인도인데 인구수만 해도 사실은 2위 아닙니까? 휴대폰 시장 인도인데 중국과 인도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인도 국민들이 중국 휴대폰을 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삼성전자는 중국 휴대폰 시장에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내부 정보가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도했다는 것이 참 이채롭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호재로 말미암아서 실에서 지난 8일 날 금요일이었죠.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잠정 실적이 아주 좋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3분기에 8조 3조 원에 대한 12조 3조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58%가 증가하는 수치이고요. 이런 것을 사실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네, 최근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에 깜짝 실적 외에도 여러 호재를 보였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민연금 지분이 줄어들었다는 부분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윗단이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주가이고요. 아랫단이 이제 지분인데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여기 워낙 그래프가 크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늘린 금액이 한 1,200억 정도 되는데요. 1,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만 비교한다면 물론 국민연금이 두 종목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국내 웬만한 주식은 다 투자하고 있다 보면 되는데 두 주식만 좁혀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도한 다음에 해당 지분에서 마련한 현금을 갖고 SK하이닉스 지분을 매수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죠. 만약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섹터가 불황이다, 업황이 좋지 않다고 이제 결정했다면 하이닉스 지분도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지분은 매수를 하고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했다는 것은 사실은 엇갈린 결정이고 모순된 결정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왜 했는지는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정확하게 알겠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은 한국의 노후 자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잘 돼야 우리 모두가 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를 하고 같은 돈을 갖고 SK하이닉스를 매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고 투자 수익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네, IT 투톱에 대해서 엇갈린 투자 방향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반대로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앞서 지분이 좀 줄어든 것으로 잡혔습니다. 예. 어떤 내용일까요? 그 LG화학에도 역시 한 1,200억 정도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것은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전에 외국인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을 보면은 LG화학도 이 시기에 이제 17일이 이제 9월 17일 이제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발표한 날이고 그 이틀에 걸쳐서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개인들이 투매를 하니까 투매한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외국인들 지분과 개미들의 투매는 개미들이 이제 비이성적으로 결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국민연금이 더불어서 LG화학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9한 달 동안 매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배터리 시장, 세계 배터리 시장의 1위 업체입니다. 세계가 전기차, 결국 이제 내연기관의 완성차가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이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세계 배터리 시장의 1위 기업이 LG화학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 LG화학의 주식을 9월 한동안 매도를 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LG화학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비롯해서 국민연금이 보다 이성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 결정을 해줘서 우리 국가 전체의 부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있는 국민연금의 지분 동향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온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